안녕하세요, 도자기입니다. 오늘은 다시 이번 주에 읽은 책 2권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책은 이성아 작가의 밤이여 오라라는 장편 소설이에요. 이 책은 제9회 제주 4.3 평화문학상을 수상했다고 하는데 작년에 출간된 책이에요. 그래서 우연히 이 책의 줄거리랑 그 다음에 인터넷 서점에서 제공하는 미래보기를 보고 읽고 싶었는데 그래서 앞에 계속 읽을 책들이 있어서 미루다가 도서관에 희망도서를 신청을 해서 이번에 책이 도착했다고 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한국과 1990년대 초의 한국과 그리고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보스니아 이런 유럽이 왔다 갔다 진행이 되면서 이어져요. 그래서 주인공은 독일어를 번역하는 번역자인데 그는 원래 90년대 초에 독일 마부르크에서 유학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유학 시절에 만난 또 다른 한국인 유학생과 어찌어찌해서 그 사람이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스튜디오에 같이 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랑 교류를 했는데 그 사람이 한국에 잠깐 돌아갔어요. 아버지 환갑잔치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소식이 끊겨서 아름아름 수음을 해보니까 안기부에 잡혀갔다라는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한국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한국 공항에서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던 거는 또 다른 안기부 요원이죠. 그래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어딘가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되고 처음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그 독일에서 만났던 또 다른 유학생의 참고인 신분으로 끌려갔다가 신문을 거치면서 피해자가 돼서 결국 재판을 받고 북한의 간첩 혐의로 복역까지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주인공이 이제 다시 현재로 와가지고 독일어 번역자를 해요. 그래서 잠시 독일 유학에서 귀국했을 때 일어났던 그 일들 때문에 독일 유학은 거기에서 중단되지만 어쨌든 그는 독일어 번역을 하고 그를 통해서 번역기를 통해서 독일어로 작품을 쓰는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 거주하는 한 작가를 만나게 되는데 그 작가의 원래는 어머니가 살던 자그레브 교회에 있는 집에 초대받는데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그 작가는 이혼을 하고 그래서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교회에 있는 집에 크로아티아 작가랑 그 다음에 독일어를 번역하는 주인공 2명이 있게 돼요. 그러다가 거기에 간 주인공이 세르비아에도 가고 보스니아에도 가고 그러면서 보스니아, 세르비아 이쪽은 내전이 있었잖아요. 전쟁이 있고 그때 흔적들과 마주하게 되는데 참 이 주인공이 간첩으로 몰렸던 일들이랑 보스니아, 세르비아에 있었던 전쟁들이 굉장히 예전의 일이 아니라 고작 한 30년 전의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전 좀 놀랐던 게 이 주인공이 간첩으로 몰렸던 그 사건이 전두환이나 노태우 때 있었던 거 아니라 문민정부라는 김영삼 때 있었던 일이라는 게 좀 많이 놀랐고 또 여기서 나오는 이런 일들이 국가나 아니면 역사가 개인의 삶을 짓눌러 버리는 일들이 완전 예전의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일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뭔가 책의 책장을 계속해서 넘기게 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든 생각은 국가나 사회 그리고 역사가 개인을 짓밟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에서 개인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국경 너머 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봐도 이건 정말 현재 진행 중인 일이고 좀 피부에 와닿는 일이라고 느꼈고 그래서 이런 무거운 책이지만 남의 일이 전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주 4.3 평화문학상이라는 이름에 맞게 주인공이 제주도 출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재미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정말 책장에 술술 넘어가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
미야시타 나츠 작가의 기쁨의 노래입니다. 미야시타 나츠는 지난번 영상에서 양과 강철의 숲이라는 피아노 조율사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을 소개해드렸죠. 이거는 기쁨의 노래라는 소설인데 소설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노래 합창이 주요 소재예요. 그래서 원래 음악고등학교를 지원을 해서 시험을 봤는데 떨어져가지고 그냥 어찌저찌 해서 신생여고에 들어간 주인공의 이야기인데 주인공이 2학년일 때 합창대회를 했다고 해요. 주인공은 음악고 입시에 실패를 해가지고 그냥 학교에서 멍하니 시간만 보내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는 사실 굉장히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의 딸이거든요. 그런 사실이 학교에 어떻게 알려지고 또 2학년 때 합창대회를 어떻게 준비할지 이런 거를 학급 회의에서 좀 의논을 하다가 결국 주인공이 지휘를 맡게 돼요. 또 이 주인공이 원래 음악에서도 성악을 전공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합창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순탄치가 않아요. 그는 뭐 음악을 전공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음악 교육을 받았잖아요. 주인공이 요구하는 합창의 수준이랑 그 다음에 반 친구들은 합창대회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학교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여러 행사 중에 하나이고 그 행사 중에서도 그렇게 주목도가 높지 않은 그냥 해치우고 넘어갈 그런 행사로 여기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합창대회가 그렇게 준비도 순탄치 않았고 그냥 어찌저찌 해서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 합창대회에서 불렀던 곡이 한 번 더 반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 계기가 마라톤 대회예요. 그래서 마라톤 대회도 역시 합창 대회만큼 그렇게 주목도가 높지 않은 행사였는데 주인공이 마라톤 대회에서 거의 꼴찌로 결승점에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결승점에 학교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건데 혼자서 마지막에 한 바퀴 돌고 있으니까 이미 다 결승전을 통과해가지고 운동장 주변에서 앉아서 쉬고 있던 반 학생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주인공을 응원해 주려고 그냥 자연스럽게 합창대회 때 불렀던 곡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반 친구들이 자기를 응원해 주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서 뭔가 주인공 안에서 뭔가 깨어나는 느낌이 들고 또 그거를 음악 선생님이기도 했던 담임 선생님이 듣고 나서 너희들 한 번 더 이 노래를 불러보라 해가지고 졸업식이었나? 학교 행사에서 한 번 더 합창을 할 기회를 주게 돼요. 그리고 그 반 학생들도 마라톤 대회 때 자기들이 스스로 합창 노래를 불렀던 경험을 통해서 뭔가 다시 의욕이 생겨가지고 합창을 준비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책은 목차를 보시면은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렇게 게이름 음계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또 각각 장마다 화자가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 기쁨의 노래는 음악고 입시에 실패하고 일반 고등학교로 들어온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았다면 레 카레우동에서는 같은 반을 다니고 있는 다른 학생의 이야기를 담았는데 그 학생의 집은 우동집을 해요. 그래서 그 우동집에서 간판 메뉴라고 할 수 있는 카레 우동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도레미파솔라까지 해가지고 반 학생들이 그 합창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각각의 시점에서 보여주고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주인공이 음악고 입시를 실패하고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다니고 있는 신생여고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학교에 들어온 계기가 뭐 주인공은 어쩔 수 없이 들어왔다 해도 반에 있는 다른 학생들은 또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그 학교를 선택을 해서 들어왔고 그런 개개인의 사정에 대해서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졸업식 그 행사장에서 합창을 부르기 전에 나오는 말 중에서 좀 마음에 들었던 게 우리 노래를 들어주는 건 미래의 우리들 자신이야 이런 말이 나와요. 저는 이 말을 제가 만화 그리는 거랑 좀 연결지어서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내가 그리고 있는 만화의 가장 좋은 독자, 이 만화를 가장 좋아할 독자는 미래의 나 자신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정말 뭐 음악을 전공하고 프로음악가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연습을 하고도 합창을 했던 경험은 미래에 내가 돌아봤을 때 정말 소중한 경험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기에도 좀 나오는데 마지막에 주인공이 내가 목표로 하는 건 음대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성악가가 되는 것도 아니다. 노래를 부르는 것도 아니다. 목표로 하는 게 뭐냐고 묻는다면 멋진 말로 대답할 수는 없지만 결국 잘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 또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또 미야시타 나츠는 이번에 2번째로 읽는 소설인데 이 소설도 역시 제 마음에 들어서 이 기쁨의 노래 다음에 이 주인공이 사회인이 돼가지고 이어지는 소설이 또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소설도 읽어볼 생각이고, 또 제가 몰랐던 게 미야시타 나츠가 이름으로는 성별을 좀 짐작을 할 수 없었고, 또 양과 강철의 숲은 화자가 남성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저는 당연히 미야시타 나츠가 남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이를 셋인가 둔 여성 작가더라고요. 그래서 미야시타 나츠 이런 소설을 쓰는 작가가, 제 마음에 드는 소설을 쓰는 작가가 여성이었다는 게 좀 많이 반가웠고 많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미야시타 나츠의 다른 소설이나 에세이는 도서관에 많아서 그 책들도 꼭 읽어볼 생각이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책 2권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밤이여 오라랑 기쁨의 노래, 이렇게 책 2권을 이번 주에 읽었는데 2권 모두 책을 하루 만에 다 읽었어요. 제가 책 읽는 속도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닌데 오히려 좀 천천히 읽는 편인데 이 책들은 책장을 멈출 수가 없어서 계속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권 다 정말 재미있는 책이고 각각의 의미에서 재미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